차사수 옛날 자동차 시승기. 오늘은 첫 번째로 르노 삼성자동차의 SM7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는 그 차사수 인증 딜러 전보모터스 임 대표님께서, 임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간략하게 소개 한 10초 15초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정민입니다. 예. 저희 뭐 중고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 뭐 딜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초 좀 넘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랑 바이크 블로거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도 좀 파워라이더고요. 저 차사수에서 이제 요 영상을 의뢰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시승기를 보면 뭐 요즘 유명한 블로거들, 뭐 유튜버들 최신 자동차 시승기는 많은데 옛날 차 시승기가 없다. 이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그 의미가 좋아갖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시작한 차가 요 인증 딜러님께서 제공해주신 SM7입니다. 요 차량 대략적인 뭐 연식이나 이런 것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아, 예, 2005년식이고 주행은 17만 킬로고 2.3입니다. 2.3에 LE 등급이고 LE 등급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대략적인 뭐 거래 시세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 200에서 250선 정도 보시면 이런 차 많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 지금 제가 타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데, 이게 200에서 250이면 구매를 된다니까 참 놀랍기도 한데, 제가 이게 SM7이 2004년 12월에 출시를 했는데, 코드명이 이제 EX2라고 1세대 지금 SM7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실 3.5 모델은 거의 뭐 보배드림 슈퍼카로 군림할 정도로 저도 그때 갖고 싶었는데 이제 비싸서 못 산 차인데, 요게 뭐 한 200에서 250이면 지금 2.3 모델을 산다니까. 3.5 모델은 혹시 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3.5도 인기가 없어가지고 3.5는 배기량이 크니까 그다지 또 중고 시장에서는 인기가 또 없나 보네요. 이게 지금 뭐 SM7이, 제가 뭐 SM7을 간략히 좀 설명드리면, 그랜저 TG랑 분명히 동급인데, 그랜저 T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트림에서는 VDC라든지 사이드 에어백이 안 들어가는데, SM7은 제일 기본 트림인 SE부터 해가지고 VDC라든지 사이드 커튼 에어백도 들어가고, 바로 위 트림인 이제 LE 트림부터 HID까지 기본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오히려 그랜저랑 비교하면은 같은 가격 면에서 지금 중고시장에서 같은 가격이라 그랬으니까 기본 옵션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뭐 임 사장님 또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고객님들한테 구매를 원하신다면은. SM보다는 아무래도 그랜저가 조금 더 낫습니다. 삼성차는 일단은 이게 비싸요. 부품 같은 게 비싸고, 속대가 옛날에는 내구성이 뭐 좋다고 저희가 홍보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초창기 때는 지금 이게 연식이 한 2005년이니까 13년 4년 되니까 13, 4년 됐네. 아무리 좋은 내구성도 다 지금 뭐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수리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연비도 이게 그랜저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이게 2.3인데 2.7보다 연비가 안 좋은 편인가요? 예. 이게 2.3이 뭐 엔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닛산이 그렇게 자랑하는 VQ 엔진인데, VQ23 엔진이 들어갑니다. VQ23 엔진이 VQ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VQ20, 뭐 VQ25는 1세대 SM5 KPQ SM520V, 525V에서 이미 봤는데, 3.5 SM7 3.5는 VQ35가 들어가고, 얘가 VQ23인데 이 엔진이 특징이 VQ 시리즈 전 모델 중에 2.0보다 오히려 엔진 스트로크가 작아가지고 RPM을 굉장히 좀 많이 쓰게 돼 있는 설정이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달려보면 느낄 텐데, 대신에 주행 질감은 RPM이 올라가도 굉장히 부드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엔진 스트로크가 짧은 단점 때문에 주행 연비가 좀 말씀을 하시는. 에어컨을 내가 너무 많이 틀어놨나? 아직 감기 걸려가지고. 관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술 먹고 길바닥에 잠들어가지고. 술 먹고 길바닥에서 큰일. 집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 이제 큰 길로 좀 보면서 이제 엔진 성능을 한번 볼 텐데, 이게 지금 2005년식 모델이란 말이에요. 2005년식 모델은 2.3 모델은 4단이 들어가고 3.5 모델은 전부 다 5단이 들어갑니다. 2.3 모델에 5단이 들어가는 건 이제 2006년 8월부터 5단이 들어가고, 이 모델은 2005년식이라서 지금 4단계였고, 지금 질감이 참 VQ23 엔진 주행 질감은 상당히 좋고, 지금 4단 탑기에 물린 상태에서 2000rpm이면은 80km를 약간 넘거든요. 90k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오늘 노면이 지금 좀 젖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달려보죠. 2단이고요.
그 스텝트로닉이 아니래가지고 기어를 수동으로 바꿨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1, 2, 3T로 돼 있어가지고 뭐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1, 2, 3T로 하면은 각각 기어 단으로 RPM을 다 쓸 수가 있어서 SM7이 지금 기본적으로 뭐 요 차에 이제 들어가는 옵션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옵션들이 뭐 어떤 옵션들이 좀 적용되고 어떤 옵션들을 좀 선호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새는 다 차들이 잘 나오니까 예, 예. 이제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금액대에 사시는 분들은 옵션은 크게 잘 안 따지더라고요. 엔진 미션 정도만 괜찮은지 체크하시고 뭐 이랬는데 옛날 2005년도 당시에는 예. 나올 때 굉장히 세이세이중했죠. 완전 뭐 삼성이 휩쓸었다시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매입을 할 때도 예. 지금은 뭐 현대기아가 거의 다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삼성 영업소 가면 예. 삼성 영업소를 거래를 하는 중고 딜러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차가 잘 팔렸거든요, 삼성 차들이. 그 당시에 뭐 출시하셨을 때도 뭐 중고차를 계속 하고 계셨나 보네요. 그 SM7 그럼요. 제가 굉장히 네. 오래 하셨네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는 차 매니아니까 그 당시에 이제 SM7이 첫 출시했을 때 SM5가 실제로 늦게 나왔거든요. 뉴 SM5가 그 코드명 EX1인데 걔가 2005년 1월에 나왔고 SM7은 2004년 12월에 나왔는데 이제 SM7이 SM5랑 똑같은 차체에 범퍼 길이만 늘려가지고 물론 엔진이 다르죠. SR20 엔진 2.0밖에 안 들어가는 SM5랑 VQ235가 들어가는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차는 똑같은데 앞뒤 그 램프 바꾸고 그릴을 바꾸고 범퍼만 바꿔가지고 이게 그랜저급이 되느냐 턱만 늘리면은 그 SM9이 되지 않느냐면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짤도 돌고 그랬는데 그런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뭐 좀 SM7을 좀 까는 그런 이미지랑 관계없이 실제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는 SM7이 상당히 센세이션하고 인기가 좋았다. 그럼요, 잘 팔렸습니다. 네, 역시 온라인이랑 뭐 실제 시장이랑 다른 거는 그때나 지금이랑 별로 상관이 없고 네. 지금도 뭐 온라인상에서 인기 좋은 차들이 실제로는 뭐 한 달에 100대도 진짜가 안 팔리는 차도 있으니까. 자, 뭐 SM7이 인터넷에서는 뭐 서민 7호, SM5는 서민 5, SM3는 서민 3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출시 당시에 이 차를 서민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든 가격이 아니었나요? 이게 3천만 원대, SM7이 그때 4천만 원대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희 회장도 이걸 탔습니다. 자기가. 근데 네. 인터넷상에서 또 서민 SM7 또 3.5는 서민 슈퍼카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SM7 3호가 출시될 때 인터넷상에 투스카네 엘리사랑 대우 아카디아 그리고 SM7이 거의 뭐 슈퍼카로 불리거든요. 아카디아. 네. 참 좋은 차들이죠. 이후에 뭐 그랜저 TG 6단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물러가기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보더라도 뭐 사실 3.5는 주행 성능이 꽤 좋긴 좋거든요. 오래돼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체가 지금 저희는 2.3을 타고 있으니까 신호위반하고 계시네. 2.3을 타고 있으니까 번호는 안 나오게 좀 가리고 2.3도 지금 살짝 오르막길인데 신호 처음 받은 김에 한번 살짝 달려는 보죠. 스톨 스타트 해볼까? 옆에 그랜저도 있고 이게 지금 색깔이 이게 옥색이라 그러나 이게? 옥색입니다. 이게 어떤 색상이 선호도가 좋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아직 우리나라는 흰색, 검정색이죠. 옥색 이런 거는 약간 가격도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100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힘 좋네. 오르막길인데 유천에서 이동 연속했습니다. 유천에서 3단 변속 2.3이라도 잘 나가네. 이 정도면은 뭐 실제로 뭐 도로 달리는 데 있어가지고 출력 부족에 그렇게 뭐 차 뭐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고 보통 분들이라면은 출력 부족은 뭐 느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옛날 차라 그래도 단지 4단 미션을 해가지고 조금 변속될 때마다 RPM 차이가 조금 크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달리기 특히 RPM 올라갈 때 다른 엔진에 비해서 여기 RPM 올라갈 때 매끄러운 정도가 진짜 주행 질감이 엔진 질감이 다른 차보다 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랜저랑 뭐 경쟁 모델인 그랜저랑 비교해서 뭐 엔진이나 이런 특성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희 딜러들이 보통
차를 팔 때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뭐 엔진이 예, 어떤 게 좋고 예. 뭐 이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예. 그거는 뭐 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차량 판매되는데 이런 주행 엔진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큰 포인트는 아닐 그런 수도 거는 있다. 크게 예.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제 예. 이때 당시에 요거는 타임벨트 같은 게 이제 체인 방식이니까 아, 예. 그게 이 차이점을 설명해주면 대부분 손님들이 요 SM7 엔진을 택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분들은 차 이런 엔진의 뭐 성능이나 이런 거보다 그렇죠. 뒷돈 들어가는 걸 예, 역시 생각하시고 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느냐, 뭐 타이밍 벨트냐, 타이밍 체인이냐 이런 거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특히 중고차니까 이게 구매하자마자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사실상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포인트다. 뭐 저희처럼 차 좋아하는 저희처럼 뭐 요게 170마력이니 뭐 이런 거는 큰 사실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연식이 오래된 차치고 하체가 상당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하체 잡소리가 지금 사실 전혀 안 나고 있거든요. 비비덕거리는 소리. 관리를 굉장히 잘 아. 해놨죠. 뭐 연식이 오래됐다는 가정하에 SM7이 전반적으로도 뭐 관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좀 좋은 편에 속하나요? 아니면 평균적인 그냥 일반 중고차 정도라고 보면 내구성은 좀 좋은 편인데 예, 예. 이 정도 연식 되면은 예. 차종에 상관없이 예. 그 차를 매입해온 딜러의 그 성향에 따라서 예, 예. 다릅니다. 좀 꼼꼼하신 분들은 손을 다 봐놓으시고 파시고 아, 그럼 요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점검이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웬만하면 저희는 보통 다 아, 수리를 해놓고 갑니다. 서스펜션도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고 SM7이 좋은 게 VDC가 기본이니까 이런 빗길에서 와인딩을 타도 특별하게 불안하지가 않은 VDC에 뭐 ABS에 BAS까지 다 기본이거든요. SM7은 전차종이 그러니까 사실상 안전장비 면에서는 SM7이 그랜저 기본형에 비해서는 물론 그랜저도 럭셔리부터 가면은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SM7은 SE부터 다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같은 가격에 안전 사양을 조금 더 생각하시려면 SM7도 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고객님도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 아, 그런 거를 어필하면은 또 네. SM7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신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글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예. 스포티하게 타시는 분들이 없어요. 잘. 그러면 저희가 이 차를 이렇게 스포티하게 타라고 차를 파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차량 10년이 넘은 차가 어느 정도까지 달리기를 받쳐주느냐 보면 내구성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주행 사실 뭐 지금 도로가 젖은 웨트 컨디션이라 가지고 주행을 그렇게 빨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기준으로는 평소 달리는 거 기준으로 지금 2단 3단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VDC 개입도 지금 거의 없어요. VDC 개입도 없고 ABS 개입도 지금 거의 없고 방금 VDC 한번 들어왔네. 아, 차 이게 13년 된 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핸들링도 그렇고 차량 서스펜션 작동감이나 차체의 안정감 비둘기 하나 박을 뻔했습니다. 하나 보낼 뻔했네. 아니, 낙엽도 있고 이런데 이 차량을 그러면 들고 와서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상품화를 보통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상품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년 넘은 중고차, 10년 SM7뿐 아니고 10년 넘은 중고차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뭐 어떻게 보통 상품화를 하고 이런 걸 좀 간략히 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조금 노후된 차 사실 때는 딜러들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뒷돈 들어갈 부분을 확실하게 잘 봐야 됩니다. 아니면 똑같은 SM7이라 해도 딜러들마다 뭐 이거는 내가 이 차를 샀으면 돈이 뒷돈이 안 들어가는데 다른 차를 사가지고 뒷돈이 뭐 50,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소모품을 어디까지 교체를 했고 그거를 잘 파악해봐야 돼. 근데 딜러들이 물어보면 대충 다 그냥 잘 모릅니다. 그냥. 어디까지 이거 교체가 됐습니까? 정비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다 모르거든. 그러니까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시는 카센터나 가까운 정비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이 차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견적을 한번 내오시면 계약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거 견적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 가격 절충을 하면 더 좋은데 절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알고 사는 거니까
뒷돈 들어갈 게 얼마인지 알고 사는 거니까 별 기분 나쁘고 아, 예. 네, 훨씬 낫죠. 요 차 같은 경우에 지금 SM7 요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차량을 상품으로 내놓기 전에 하체 같은 거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야.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예. 일단 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나중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뭐 저희는 잠깐 타보니까 중고차라는 게 뭐 100%라는 그렇죠. 건 없는 거니까. 예.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는 선에서는 그렇죠. 최대한 점검을 네. 하고 네. 고객님들께 이거를 차를 이제 그렇죠. 상품으로 내놓는다 이런 말씀이시네. 예. 야, 저는 또 지금 아까 250만 원? 그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250만 원으로 이거 250만 원 주고 사서 타고 싶어요 진짜 제가. 저도 지금 차를 뭐 들고 있지만은 이 정도 250만 원에 이 정도라 그러면 이게 지금 키로가 16만 17만 킬로가 넘었는데 엔진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뭐 중고차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정도로 괜찮은데 보통 그러면 SM7 기준으로 주행거리 몇 킬로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물론 전 차주가 어떻게 탔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 킬로 정도까지는 큰 걱정 안 하고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소모품을 떠나서 그냥 엔진하고 미션만 봤을 때는 예. 관리 상태 중간이라 봤을 때는 예. 30만 킬로. 30만 킬로. 보통 뭐 10만만 넘어가면 차 다 부서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차를 굉장히 한 차종으로 오래 타는 스타일인데 그런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럼 중고시장에서 뭐 차를 선택할 때 굳이 뭐 특히 SM7으로 봤을 때 키로수보다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사람을 먼저 봐야죠. 딜러를. 네, 딜러를. 예. 딜러를 별로 아니라 생각해도 딜러를 꼭 잘 봐야 됩니다. 딜러가 예.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할 딜러인지 예. 자기 일처럼 해결해 줄 딜러인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 유무 사고 유무. 어디까지 교체가 됐는가. 그 사고 유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자면 꼭 흔히 얘기하기로는 중고 딜러분들이 이제 막 삼성차는 사고 유무 판단이 어렵다. 어려워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간략하게 뭐 저희 시청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신다면은. 다른 차들은 예. 교체가 되면 볼트 풀린 자국도 잘 보이고 예. 그리고 도장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조금 안쪽에 보면 표가 많이 나는데 예. 삼성 차들은 부품이 실리콘이라거나 이런 게 그냥 아세이로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이 깨지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교체한 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차들은 실리콘이 깨져 있거든요. 교체된 부분. 그럼 만약에 SM7을 구매할 때 뭐 저희가 중고차를 사러 가면 성능 점검 기록부인가 네. 그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100% 믿어도 되는 그런 건가? 전문가가 본 거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예.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단지 매매상 단지마다 예.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차를 갖다 줘도 다 체크가 다르게 될 수 있다. 창원은 예. 그나마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고 예. 어디 지역은 내가 특별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예. 저쪽 지역은 또 예. 휠하우스 나간 차들도 성능 점검을 대충 해갖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휠하우스가 나간 정도면 큰 사고인 걸로 큰 사고죠. 저는 알고 있는데 시세에도 한 200~300 차이 납니다. 그럼 200~300 차이 나면 요 차가 250이니까 공짜로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예. 일단은 뭐 삼성 차들, 르노 삼성 차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사고 유무 판단이 어렵다는 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사실이네. 그러면은 뭐 딜러분들께서 요 차를 매입하러 가실 때도 상당히 차를 어렵죠. 어렵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잘못 사온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있습니다. 진짜 그거 대충 한번 간단하게 썰을 한번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옛날에는 예. 이제 딜러라는 직업이 이제 계약서를 안 쓰고 매입을 해오지만 예. 이미 금액을 말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차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직거래 같은 매매상사에서 사는 차들은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차를 사올 때는 일반인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 또 안 되고 이미 차를 다 본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차를 보여주면 끝입니다. 갖고 와가지고 휠하우스가 나갔다고 전화해봤자 차 다 안 봤으면 전문가 아닙니까?
당신 지갑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그냥 날아가는 그래서 거. 까놓고 얼마 손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 500만 원 손해 본 적도 제가 아니라 예. 저는 차를 잘 보고 예. 다른 지인분께서 나는, 예, 500만 원 손해 본 것도 있고. 그럼 이제 큰 길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라왔는데 고속주행 성능이 한번 어떤지. 보통 저희가 큰 길을 달릴 때 뭐 100에서 120km 정도 달리니까 그 정도 속도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급가속 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 타듯이 지금 엑셀을 한 30% 정도 궤도했는데 뭐 시프트 다운이 되지를 않네요. 그냥 4단에서 쭉 밀고 나갑니다. 전화 받으면 안 되죠? 받으십시오. 예. 뭐 전화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받으셔야지. 전화할 얘기하고. 예. 형님. 네, 녹화 중에 전화 받고 계십니다. 예. 편집 안 해드리려고. 말씀하시다. 예, 혼자 얘기하면 이상해서. 예. 예. 이게 SM7이 그 뭐 고속주행 성능이 고속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TG보다 이쪽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인데 뭐 오늘 뭐 저희가 속도를 많이 내진 않았지만 이전에 타봤을 때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고객들도 가끔 보시나요? 아니면은 무조건 그랜저가 승차감이 좋으니까 그랜저가 좋다 그런 식으로 보통 예. 그 신발로 치면 예. 그 메이크 말해도 되는가? 뭐 땡땡으로 하죠. 뭐 N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N이랑 A사가 그러니까 보통 거의 N으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회사랑 예. A로 시작해서 S로 끝나는 회사. 그렇죠. 예. 그게 보통 거의 스포츠계를 거의 막 그 편향을 예. 했잖아요. 예. 대부분.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 그랜저랑 SM7도 예. N사를 좋아하는 취향이 그 예.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예. N사 조깅하나 A사 조깅하나 비슷한데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적인 차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사시는 분들은 한 100에 0.1명, 1000에 1명 정도. 매니아적인 정도. 그렇죠. 1000에 1명 정도밖에 일단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SM7 쪽이 약간 승차감이 좀 하드한 편입니다. 특히 17인치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하드한 편인데 지금 16인치 사양이라 가지고 차가 뭐 통통 튄다는 정도의 이런 느낌은 솔직히 SM7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3.5 모델 가지고는 제가 뭐 예전에 220km, 30km까지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X20, X30까지 달려봤는데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대신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그 부드러운 승차감 쪽은 그랜저 쪽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싼 차들도 지나가고 250만원짜리 차 타고 있는데 굳이 뭐 SM7을 차종을 정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얼마짜리 차 보러 왔습니다 라든지 어떤 차 보러 왔습니다 이랬을 때 주로 어떤 고객님들께 이거를 권해드리죠? 보통 예. 이 가격대에 배기량이 큰 대형차들이 예. 굉장히 그 애매한 그 매물들입니다. 예. 돈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 200~300만원짜리를 찾으시는데 예. 200~300만원짜리 대형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값이라든가 보험 이런 게 예. 비싸거든요. 자동차세도 많이 나올 테고. 그렇죠. 예. 그러면 200~300만원짜리 차 사가지고 1년 동안 기름값하고 다 된 거 치면은 배고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보통 뭐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부족하게 그냥 저렴한 차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소형차나 경차 쪽을 좀 예. 해드리고 이런 차들은 약간 이제 자주 안 타시고 차를 한 예. 번씩 뭐 대형차가 필요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시더라고요. 한 번씩. 차량 주행 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또 요즘은 뭐 많이 안 타면 보험료 뭐 환급해주는 뭐 마일리지 특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은 뭐 유지비가 아무래도 많이 안 타면 고장도 안 날 테고 통화품도 많이 안 들어갈 테고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예. 아 이거 중요한 전화였어요. 예, 꼭 받으시면 돼요. 형님. 끝나셨는가요? 이 사람 술 먹네. 낮술을 하고 지금 촬영 중에 전화를 지금 이 중고 딜러들이 예. 이런 사람들 비 오면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비 오면 손님이 좀 안 오나 보네요. 비 오면 잘 안 와. 비 오는 날에 또 시승하고 이러면은 또
차 더러워질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야지 다시. 시승은 무조건 해드려야 돼. 예, 그 상관없이 일단 시승은 비 오더라도 차 사러 가셔도 된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창원 귀산 쪽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금요일 밤이 되면은 뭐 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남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승차감 말고, 승차감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SM7 승차감 좋습니다. 근데 내렸을 때 하차감. 하차감. 이 차를 250만 원짜리 차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 그 시선은 어떨까? 그 하차감은 어떤지 한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SM7에 대한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임 사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람이 많다, 여자들이 많다 이랬을 때 시청자분들이 한번 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줄 테니까 250만 원짜리 차들이 시세들이 쭉 보면은 SM7도 있고 비슷한 차 올류 마티즈가 있습니다. 올류 마티즈, 아반떼 XD가 있죠. 그리고 뭐 SM3도 있고 그리고 뭐 기아차는 뭐 세라토. 아유 보기 힘든 차인데요 지금. 그런 차들이 그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가 250만 원, 200에서 250대인데. 아유 승차감은 역시 좋네. 그런 차들이 쫙 있는데 SM7이랑 그런 차들이 쭉 있으면 내릴 때 세라토 해도 되나 근데? 아유 세라토에서 내리는 거하고 L7 내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250만 원으로 같은 금액에 살 수 있는 다른 차들보다 그럼요. 하차감 느끼기는 아유 지금 노면도 공사 중이라서 완전 승차감도 좋고 하차감도 이거 하차감 한 500만 원치 정도는 하죠. 하차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하고 바꿔보면은 250만 원에 좀 하차감을 적당히 느끼기에도 좋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네요. 이제 주 250만 원대에서 주로 하차감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SM7이지. SM7 최고입니다. 그랜저보다 TG보다 나아요. TG는 솔직히 아빠 차 끌고 온 느낌이잖아. 그렇죠. SM7은 그런 게 좀 사실 그런 게 좀 없으니까. 계속 노면에 앉아서 지금 승차감도 지금 역시 닛산 티아나 베이스예요. SM7이 13년이 지나도 승차감이 꽤 좋구나 싶은데 방금 임 사장님 말씀대로 하차감도 250만 원 중에 최고다. 아유 그 전화가 계속 오시네. 이거 안 받을게요. 아유 회의 중이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친구 전화라서. 그 중고차 시장에서 SM7이랑 비슷한 가격대에 또 하차감 좋은 차를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50만 원짜리 수입차 이런 거고 관상용으로 세워놔야 되는 차 말고 소렌토. 실제 주행 가능한 차 중에 소렌토도 괜찮습니다. 소렌토도 1세대 소렌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300이면 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기 굉장히 좋아요. 소렌토. 소렌토도. 고금액의 산타페는 뭐 1세대 산타페는 1세대인데 한 1세대 중에서 VCT 엔진 바뀐 거. 그 모델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데 산타페도 괜찮죠. 근데 완전 1세대 CRDI 엔진은 너무 많이 핸들이 떨리기 때문에 손이 나중에 좀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 사장님께서 추천하시기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하차감 느끼려면은 소렌토 산타페. 소렌토. 근데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는 완전 고객층이 분리가 되겠네요. SUV랑 준대형 세단이니까. 세단은 SM7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M7이. 이름부터 일단 멋있잖아요. SM7. 에쿠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에쿠스는 그 뭐 에쿠스 할아버지 차 끌고 온 느낌이라서 1세대도 이 정도 금액이면 사거든요. 엄청 싸네. 근데 에쿠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달리는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요 금액대에서 요 금액대 세단 중에 요 정도 달리기 성능을 내는 차는 사실 잘 없거든요. 자전거를 좀 비켜가야 되는데 블라인드 코너를 해갖고 추월을 산뜻 못하네. 천천히 따라가다가 편하시게 가면 되는데 뒤에 안 보시고. 저도 라이더라서 아우 손짓까지 해주시고 매너 좋으시네. 블라인드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요 금액에서 다시 돌아와서 요 금액에서 탈 수 있는 펑카를 생각해 보면 뭐 투스카니 엘리사,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없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SM7이 일단 4명, 5명 탈 수 있고 주행 성능도 꽤 괜찮지만 특히 3.5 모델이면 더 좋을 테고 일단은 좀 젊은 이미지의 하차감까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중고시장에서 SM7 그런 거 있네. 그런 거 뭐지? 스테이치맨 옛날에 나온 거. 그 너무 아저씨급인데 스테이시맨은 얼마나 하죠? 스테이치맨은 거의 매입
거부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예, 매입 AS 불가 자체가 안 차량이다. 돼요. AS가 안 되니까. 쉐보레 들어가도 AS가 잘 안 아,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지가 뭐 같은 처음에- 가격에 6기통 사고 싶고 하차감 느끼고 싶은데 2,300만 원 선. 체어맨도 있네요. 예. 유체어맨. 그 차량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차 크기 차이는 조금 나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차랑 또 비교하자면은. 일단 연비는 SM7이 조금 더 낫고 예. 체어맨보다는. 예. 체어맨이 보통 2800cc를 500S를 예. 제일 많이 선호하는데 예. 일단 하차감이 체어맨이 일단 압도적이지. 아. 예. 세븐보다는 체어맨이 좀 압도적. 왜냐면 체어맨이 2004년도부터 8년도까지 똑같은 외관이 똑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하차감이 좋지. 처음에는 조금 아빠차 이미지 아닌가요? 처음에는? 체어맨 아니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탑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랑 비교하면 또 이쪽이 개인적으로 이제 차량 느낌을 얘기하자면 처음엔 조금 후륜 구동이고 그렇죠. 이쪽은 전륜 구동 기반이라 가지고 사실 이쪽이 좀 다루기 조금 하드코어하게 다루기는 초보들한테는 이쪽이 좀 더 낫거든요 사실. 등급은 예. 체어맨은 약간 에코스급.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이거보다 상당히 큰 밑급이니까. 급이니까 얘는 그랜저급이니까 예.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꽤 뉴트럴 스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시프트 다운하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이 상태에서 탈출을 가속 스키름이 나는데 잘 잡아줍니다. 잘 왼쪽 잡아줍니다. 커브에 주의하세요. 예, 뒤에서 짐이 막 날아가고 있고 야 진짜 한 번도 안 틀리고 갑니다. 야 SM7을 타시는 분들 이렇게 달리실 분들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0.1%? 0.1%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예. 차가 요 정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갖추고 있는 차로 평소에 달리면은 보다 안전하겠죠. 이게 차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SM7은 상당히 잘 만든 차 같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0년 관리가 잘 됐다고 봐야 되나 이 차는? 무리할까 하는데 이 뭐 저희 시승기는 차량 전문적인 시승기보다는 대략적인 차량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시려는 고객 중고차 고객분들을 위한 시승기라 가지고 전문적인 내용보다 지금 계속 중고차 시장에서 아니면 오래된 차량을 선택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뭐 마무리를 할 텐데 최종적으로 생각했을 때 SM7에 대해서 몇 마디 더 네. 하시자면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 특별히 없는 네. 특별히 없다는 게 뭐 너무 무난해서 말이 없다 아니면은 뭐 좋아서 말이 없다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 차가 예. 세븐 자체가 예. 뭐 어떠한 목적으로 예.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예. 차를 다뭐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요거를 필요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이렇게 팔겠지만 예. 그분이 용도와 그게 맞게끔 예. 선택을 소비자들이 하시겠죠. 뭐 예. 그냥 차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예. 대신에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예. 좋은 차 나쁜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좋은 딜러 나쁜 딜러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좋은 딜러한테 나쁜 차를 사더라도 좋은 딜러한테 사면은 상황이 좋게 될 수는 있는데 예. 아무리 좋은 차를 나쁜 딜러한테 사게 되면 오른쪽 커브에 좋은 상황도 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 자체적으로는 크게 드릴 맛은 없고 예. 좋은 딜러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딜러를 만나시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SM7을 판매를 했을 때 뭐 AS가 들어오는 건이 예. 어느 정도 뭐 다른 차에 비해서 많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작다고 봐야 될까요? 작습니다. 아, 확실히 작습니다. 확실히. 예.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중고차 사고 나서 딜러랑 뭐 AS 문제로 얼굴 붉기를 떨어진 작다. 많이 줄어들죠. 아, 그럼 좋은 차네요. 그게 좋은 예, 차.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대략적인 시승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말이 필요 없는 닛산의 VQ 엔진, VQ23 엔진의 엔진 회전 질감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RPM 올라가면은 6기통 매끄러운 회전 질감이랑 사운드 그리고 출력도 170마력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06년 8월 이전 모델이라서 4단 미션이긴 한데 아까 잠시 밟아봤지만은
주행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3호로 그냥 가시는 게 맞을 거고, 그 외에 정리를 또 해보자면 이 가격선에서는 하차감은 거의 최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충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SM7뿐 아니고 다른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예, 간략하게, 예, 오래 끌면은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셔서 최대한 간략하게 노래를 한 곡 하셔도 되고 뭐 정치적인 것만 아니면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시청자분들이 일단 국내 중고차 구매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차를 매물을 보시고 하시는데 경남권에서는 차를 사보신 분도 있고 안 사보신 분도 있는데 경남권에서는 거의 허위 매물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경남권은 특별히 조합이나 지부, 창원 지부나 뭐 다른 조합 차원에서도 허위 매물에 관한 조치를 굉장히 특별하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없는 게 정말 장점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경남에 많이 오시는데 경남 매물, 경남 딜러들은 100% 다 좋지는 않겠지만 경남에 있는 매물에는 허위 매물에는 거의 99%는 없을 겁니다. 딜러들은 뭐 좋은 딜러, 나쁜 딜러 있을 건데 경남에 오셔가지고 차 사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차도 많이 보시고 가격 뭐 1, 20만원 싸게 사시려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1, 20만원 싸게 사시려는 것보다 좋은 차를 1, 20만원 더 주더라도 잘 사시면은 좀 현명한 소비자로 볼 수 있겠네요. 중고차 잘 사시고 SM7 저도 시승기 같은 건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재밌고 또 차에 대해서 그 파워라이더 하시는 분이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지식도 많으시고 아무튼 뭐 재밌네요. 예. 시승 영상에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차 주시면은 또 네.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아예 뭐 같이, 언제든지 시간 내 가지고 예, 뭐 혹시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건 안 들고 계신가요? 안 모르게 있는데 네, 그걸 들고 오셔야지 왜 이걸 들고? 예. 있는데 집에 있는데 그럼 다음번에 그걸로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은 제가 넣을게요. 기름은 제가 넣을 테니까 들고만 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시승기는 람보르기니로. 예. 알겠습니다. 임정면 선생님께서 다음번 시승기는 람보르기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시승기가 필요하신 영상은 저희 요 영상 촬영을 해주시는 차사소에서 차량을 어떻게든 람보르기니도 준다는데 뭐 섭외해 주신다니까 시승기가 꼭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차사소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은 차사소에서 아마 차량을 섭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가티 베이론 이런 거 괜찮아요. 페라리 이런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마 어떻게든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